이 이야기는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북한이 12월 남한의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정몽준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이 과거 북한을 방문했을 때의 행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공개 질문장을 통해 새누리당 안에도 우리와 내적으로 연계를 가진 인물들이 수두룩한데 종북을 떠들 체면이 있는가라며 여권 인사들이 친북 발언을 적지 않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종북 논란이 불거진 틈을 타 한국 사회의 분열을 부추기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박성훈 부장, 지금 들으신 대로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 주요 정치인들이 이제 북한에 가서 친북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좀 의도가 좀 뭐라고 좀 보세요? 북한이 전형적인 대선을 앞두고 남한의 정세 개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당국과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종북 논란이 남한의 정치권에서 통합진보당, 북한의 우호적인 통합진보당 내의 세력들에게 상당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야권 연대 전체가 대선에서 흔들거리는 상황에서 이것을 종북에 대한 개념 자체를 보수 이른바 대권 주자들로 확산시키고 물타기 함으로써 전체적인 종북 논란의 방향을 바꿔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여튼 정치권에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좀 갖고 있는데, 이제 과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과연 이제 친북 활동을 했느냐라는 부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신석구 차장. 네. 이제 북한 좀 다녀오고 이 사정을 좀 알고 있는데, 이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사실관계, 그걸 좀 한번 좀 비교 좀 해주시죠. 네, 요거가 어제 북한이 발표한 서기국 공개 질문장인데요. 제가 출력을 해서 봤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는 현 청와대와 행정부, 새누리당 안에도 우리와 내적으로 연계를 가진 인물들이 수두룩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박근혜 위원장 얘기입니다. 박근혜만 보아도 2002년 5월 평양을 방문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접견을 받고 주체 사상탑과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을 비롯한 평양시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친북 발언들을 적지 않게 하였다. 이거고요. 마지막은 정몽준, 김문수 등이 지금 새누리당의 대선 주자들이죠. 우리에게 와서 한 말들을 모두 공개하면 온 남조선 사람들이 까무라치게 될 것이다. 라는 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거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지만 저는 어떤 게 좀 의문이 들었냐면 이제 와서 어디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런 일정은 정치적인 일정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방문을 하면 정치적으로 공식 행사라든지 이런 데를 가게 돼 있는 거고 보통 가면 이렇게 외교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런 발언과 연관돼서 볼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갖고 또 이제 공격도 막 하고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넌센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바로 이제 북한이 노리는 것이 지금 남한에서의 종북 논란이라는 것 그리고 북한을 이른바 친북, 종북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도 따지고 보면 남한에서 북을 방문했던 수많은 보수 정치인들과 다름없이 통상적인 행위인데 이런 것을 갖고서 종북이라고 한다면 역대 과거 전현 정권의 과거 역대 정부 당국자들, 국회의원들 전부가 종북 아니냐. 이런 논리로 지금 끌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듣다 보니까 어떤 게 제일 저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그런 논리로 물론 그쪽에서 주장은 하지만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이나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든지 지난번에 우리 쾌도난마에도 출연하셔서 어떤 분이 위성이냐 로켓이냐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제대로 안 밝히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고 비판을 안 한다라는 거지 지금 계속 비판을 하고 있고 이런 게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수긍을 과연 국민들이 할 것이냐 그게 좀 의구심이 드는데 그게 먹힌다고 보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이쪽 남한에 와서 북한에 대해서 중요한 3대 세습이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인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현재 종북의 핵심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한 헐뜯기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런 북한에 와서의 행적을 따져보면 누가 누구를 나무라느냐 이런 형태의 지금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북한이 주장하기를 이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주제사상탑을 이제 방문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몇 군데 유적지라든가 방문할 곳을 이제 열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박근혜 측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게. 네, 그건 큰 문제는 아니고요. 북한이 어제 낸 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기국 공개 질문장에는 틀린 게 없어요. 그 사실관계가. 그래서 주체사상탑과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을 비롯한 이 두 군데는 다 박근혜 위원장도 방문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민족길이라고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에 만경대와 주체사상탑에는 왜 갔으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만경대는 안 갔다는 거죠. 만경대는 아시다시피 김일성 주석의 그 태어난 생가입니다. 생가인데 북한 체제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근데 서로 박근혜 위원장이 만경대 갔더라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만경대나 주체사상탑, 만수대 이런 곳들은 평양 시내에 있는 주요 장소들인데 거기는 그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지금도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남한 사람들이 가서 방문해도 되는 곳이에요. 예. 되는 그러면 방북할 때 이제 우리 정부 당국으로부터 이제 북한에 가서 유혈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런 데는 안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갔다 왔은 사람들이 그 유념해서 갔다 올 때 그건 문제가 안 되는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만경대, 만수대, 주체사상탑, 주체사상탑은 이제 북한 사람들은 이 주체사상의 어떤 핵심적인 장소라고 보겠지만 방문하는 남한 사람 입장에서는 남산타워 같은 것이에요. 예. 평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조망을 하는 그런 곳이죠. 신장도 북한 여러 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몇 군데 거론을 했었는데 이 부분 다 다녀보셨나요? 그럼요. 네. 그럼 갔을 때 그럼 고개를 숙인다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북한 측에서 요구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순안공항에서 비행기가 내리면 버스를 타고 제일 먼저 평양 시내로 가잖아요. 평양 시내로 가서 제일 먼저 내려놓는 곳이 만수대 언덕입니다. 거기 최고인민회의 우리의 국회가 있고요. 그 만수대 언덕에 종전에는 김일성 주석의 동상이 하나 있었죠. 지금은 그 옆에 김정일 위원장의 동상도 같이 서 있죠. 거기 데려갑니다. 거기 데려가서 일종의 이제 북한에 왔다는 어떤 그 신고 절차 같은 것이죠. 거기서 북한의 안내원들은 인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 인사라는 것은 목례를 하기를 원하는데 남한 사람들이 네, 김일성 주석 동상에 나는 고개를 숙이기 싫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네, 어떤 사람은 목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서 있고 아예 어떤 분은 나는 그 앞에 서는 것도 싫다 그러고 가지도 않고 뒤에 있으면 또 그렇게 뭐라 그러진 않아요. 네, 그 중에 보면 금수산 기념공장이 김일성 주석 시신이 안치된 곳인데 여기는 전부 금지된 지역으로 좀 알고. 금수산 기념공전은 이제 그 남한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 곳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그래서 정부의 그 지침을 어기고 기념공전에 가는 거는 일종의 불법행위가 되죠. 보통 가기 전에 이렇게 코스 같은 게 아무래도 다 미리 사전에 정해져서 그 합의가 돼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갔죠. 그 루트가 다 똑같아요. 정해져 있어요. 첫날에는 어디 가고, 둘째 날에는 어디 가고, 셋째 날에는 백두산 갔다가, 매왕산 갔다가, 넷째 날에 오고, 이런 루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표준화된. 여기 보면 이전에 했던 발언들, 남한에서 왔던 인사들 발언 보면 다 까무러친다, 또 이게 다 보관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걸 다 이렇게 보관돼서 자료를 갖고, 이런 때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놓나 보죠? 이런 농담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평양에 있는 북한 노동당사의 대남부서의 방에 가면 큰 캐비넷들이 여러 개가 있대요. 그 캐비넷에 다 그동안 파일이 있어요? 평양을 방문했던 남쪽 사람들의 발언들이 다 거기 파일이 돼 있다. 신석호 차장 발언도 거기 다 있는 건가요? 그런 농담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랬겠죠. 왜냐하면 그 북한 그 안내원이 안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남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기록해가지고 상부에 보고하고 그걸로 또 정세 분석도 하고 그런 일을 하겠죠. 그거는 북한 사람이 워커의 호텔에 왔을 때도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늘 하는 일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북한 인사들하고 술을 마실 때 보면 꼭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 이제 그 사람은 그 뭔가를 기록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방북하셨던 분들 중에. 한 안내원은 옆에서 이제, 평양에 오셨으니까 술 좀 드십시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안내원한테, 여기는 왜 안 드십니까? 같이 드십시오 하면은, 저는 그 체질이 원래 술을 하나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이제 듣는 거죠. 취중에 남한에서 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듣고 기록하고 그런 일을 아마도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셨지 뭐 어쨌든 그런 기록하고 뭐 발언이라든가 이거를 모으는 거는 뭐 어느 곳에서나 우리도 하고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런 거는 처음이죠. 이런 사례는. 우려했던 일이 나타난 거죠. 일종의 이제 위협인데. 근데 제가 그 박근혜 위원장의 그 동선을 지금 동아일보 3면에 잘 이렇게 표로 잘 돼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어요. 뭐 방문한 곳도 다 뭐 그 남한 정부가 지금 뭐 누가 가더라도 다 허락하는 곳도 있고 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는 야당이었죠. 야당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원 영빈관에서 잠을 자게 하고 특히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주고 돌아올 때 개성을 통해서 내려오게 해주고 이런 거는 특혜라고 볼 수 있지만 기타 뭐 다른 방문한 곳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더욱이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위원장이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또 그 당시에는 뭐 정치인 자격으로 간 것도 아니고 국제적인 대북 지원 단체 이사 자격으로 간 건데 네. 뭐 가서 뭐 김정일 위원장한테나 다른 북한의 엘리트 지도부한테 무슨 뭐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이게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대선을 좀 개입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거론한 인사들이 대부분 새누리당 인사들인데, 이게 야당에 유리하게 좀 작용을 하는 건가요? 글쎄요. 그런데 전문가들이나 볼 때 큰 효과는 없을 걸로 봅니다. 지금 방금 신석호 차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의 그 행동의 동선이 의례적인 동선이고, 또 이른바 친북 발언이라는 것이, 보면은, 무슨, 어느 교수처럼 만경대에 가서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뭐 하자, 뭐 이런 것을 글로 쓰거나 말한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북한의 어떤 의례적인 덕담이나 이런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실제로 북한이 과거 대선 때마다 많은 개입을 꾀해왔습니다만 실제 의도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고 특히 최근에는 오히려 전혀 거꾸로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크게 뭐 효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첨언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유권자분들께서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지금은 뭐 남북이 굉장히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북한이 핵실험을 2번이나 했고요. 장거리 미사일을 3번이나 쐈고 그런 남북 관계는 아주 그냥 20년 전으로 후퇴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당시 2002년 같으면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어쨌든 남북 간에 많은 교류가 있었던 때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과 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보수 진영 내에도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몽준 의원이 갔다 온 99년, 2000년 이 당시에는 북한이 경제난을 겪고 그 직후죠. 그래서 북한의 그런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 남한 내부에 좌건, 우건 굉장히 인도적인 관심이 있었던 그런 당시입니다. 그런 당시에 정치인들이 가서 여러 가지 덕담도 했겠고 우려도 했겠죠. 경제가 이렇게 하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을 하면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좀 대화를 잘 해보십시오. 관광 사업을 좀 더 해서 남한 사람들을 더 불러 돈을 벌면 이런 충고 같은 것들 했겠죠. 그때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혹시 지금의 기준으로 평양에 갔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북한이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이 뭔지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태가 좀 어떻게 진전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